네, 게시판을 보면은 주가가 많이 좀 폭락한 이후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기업들의 좀 우선순위를 둬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할 텐데요. 사실상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인데, 환율.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떤 대외 경쟁력은 여전히 좀 좋다,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는 원달러 환율이 막 1,500원 뭐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원달러 환율 보면요 아직 1,070원대예요. 예. 그렇게 환율이 많이 뛰질 않고 있습니다. 그만큼 그때하고 지금의 어떤 위기는 좀 구조적으로 다르다. 디폴트 리스크는 아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, 어떤 수급 리스크가 좀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아까도 이제 유로존의 어떤 자금 이탈, 그쪽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, 들고 튈 수 있다.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, 어떤 그러한 수급 리스크가 상당히 상존하는 그런, 장세이기 때문에,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, 외국인 기관에 휘둘릴 수 있는,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언제든지 자금을 뺄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은 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된 어떤 중소형주,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, 이런 주식들이 더 낫지 않을까.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의 이 견해에 대해서 우리 오동혁 기자는. 예, 뭐 훌륭하신 견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별 생각이 없으시군요. 네, 아닙니다. 하여튼 실제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이 많이 안 판다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어제도 외국인이 사니까 주가가 폭등했거든요. 예. 그만큼 지금의 어떤 장세는 수급에 의존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좀 수급이 안정적인 중소형주, 또 하나는 수출보다는 좀 내수 기업이 더 좀 낫다. 워낙 해외 변수가 불안적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불안하니까 PBR처럼 이 안정성을 좀 더 우리가 좀 비중을 둬야 된다. 예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자산 가치, 이익 안정성이 좀 뛰어난 기업들, 더불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, 안정적이지 않습니까? 예. 네, 이런 기업들을 좀 사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3개 종목 정도를 제가 한번 좀 나름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. 처음은 네, 진양홀딩스, 또 하나는 진도, 또 하나는 제일약품인데 이 회사들이 뭐 약점도 있고 뭐 부족한 것도 있죠. 100% 완벽한 뭐 상장사는 없는 법이니까. 근데 상대적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뚜져보자는 건데, 진양홀딩스는 뭐 9개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그 대표적인 그 자회사가 진양산업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 실적이 네, 상반기 실적이 작년 전체 실적을 넘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진양홀딩스도 상반기 실적이 작년 연간 실적을 넘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이렇게 실적이 급증하는 이런 중소형주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주가가 빠져가지고 작년 정도의 배당만 주어도 시가 배당률이 5%가 넘는 그런 매력도 있습니다. 이 진양개발 같은 자회사가 이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가치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간이 별로 없어서 또 하나는 네, 진도는 제가 연초부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주가가 한 100%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미 이제 저평가는 탈출했습니다. 자본 총계와 시가총액이 이제 대등한 수준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. 2분기 네, 매출액이 140억 원으로 뭐 전년 동기 대비 44%나 증가했습니다. 아주 비수기인데도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은 뭐 2분기 때는 좀 소폭 적자였습니다. 회사 측에서는 매우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연간 매출은 뭐 30, 40% 성장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익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다 이게 회사 측의 평가입니다. 진도가 연간 세일을 안 합니다. 진도 높이가. 근데
8월 달에 한 번 하거든요. 브랜드 세일을. 날씨도 안 좋고,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, 시장 반응이 안 좋을 거다, 이렇게 봤는데, 지금 뭐 소비자들이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. 구름처럼. 네, 이 정도로 지금 이 행사 기간 반응이 좋다. 이것도 있고요. 작년에 124억 원 순이익이었는데, 올해는 뭐 최소 150억. 웬만하면 200억. 네, 잘하면 200억을 훌쩍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는 ROE가 30%대에 육박하는 회사가 됐습니다. 굉장히 높네요. ROE 30% 어떻게 평가합니까?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. 네. 어려웠던 진도가 ROE가 30%대인 성장주로 이렇게 변모를 했습니다. 예. 이런 주식들이 위기를 거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네, 이 제일약품.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제약사들 뭐 리베이트 조사다, 약가 인하다. 약품 그 단가가 평균 17% 내년부터 인하된다고 그래요. 맞습니다. 어마어마하죠. 그만큼 매출이 준다는 건데 제일약품을 들고 나온 이유는 오너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. 그 점에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오늘처럼 동부증권 창구로 대량의 매물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한번 좀 그 뭐라고 하죠? 주가의 어떤 그 가격 매도 부각되는 거 아니냐. 오늘 11%가 급락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동부증권에서 지금 7만 4천 주를 팔고 있는데 여기 한 큰 손이 있다고 그래요. 예. 근데 이분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이런 때가 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국세청, 뭐 관세청, 뭐 공정위, 뭐 제약사들 지금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리베이트가 타깃인데요. 청와대 중심으로 아주 강도 높은 약가 인하 정책이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. 거의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제일약품을 보면 2분기 실적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. 하지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. 이 꾸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은 좀 더할 나위 없는 매력 아니겠느냐 이렇게 있고 외국인 지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. 피드로 이 펀드가 네, 지분율을 7%로 늘리고 있고요. 한승수 회장의 아들 상철 씨가 장내에서 꾸준히 매입하고 있고, 네, 그 회장의 동생분인 그 응수 씨가 그 제일약품 임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 1%를 당외에서 사왔습니다.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50%에 드디어 달했습니다. 역시 이 회사가 주가가 빠지니까 대주주가 열심히 사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표를 3개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오동혁 기자가 네,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표부터 한번 내려주시죠. 네. 오동혁 기자. 예. 어떻습니까? 이 진양홀딩스 이게 지금 작년 전체 순이익을 넘었어요. 근데 지금 뭐 시가총액은 뭐 자본 총계에 뭐 62억 원의 영업이 영업이 조금 못 미치는 거의 50억 원에 육박하네요. 어마어마하죠. 예. 지주회사니까 매출보다는 그렇죠. 영업이익 순이익을 영업이익, 봐야 돼요. 순이익을 순이익을 봐요. 봐야 순이익을. 되는데. 네. 순이익은 거의 9개 자회사가 거의 다 이익을 내고 있다고 그래요. 예. 네, 어마어마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실적이 거죠. 좋습니다. 특히 진양산업은 머스트 투자문도 많이 했던데 예. 그런 그 자회사들의 가치를 다 한몸에 갖고 있는 이런 지주회사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예, 굉장히 실적은 좋습니다. 요새 이 K씨가 흑자 전환해가지고 관심을 잠깐 받았던 이 한국전자 홀딩스 뭐 PBR이 이게 몇입니까 이게 PBR이 한 0.355, 0.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0.2 웃기죠? 네. 이게 지금 이제 2분기에 이게 이제 반기 실적인데 2분기에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. 이게 2분기에는 그렇습니까? 예. 이게 반기 실적이고 자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반기 실적 한동약품 대표적으로 이 유보율이 높은 이 한동약품입니다. 이게 자본금이 50억, 이게 75억인가 그래요 자본금이. 어마어마한데 오랜 업력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제 예. 창고에 쌓아놨습니다. 어마어마하죠. 어떻습니까? 평가를 해보시면. 예, 전반적으로 일단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. 네. 현금 흐름 정도로 한번 좀 뜯어봤으면 좋겠는데. 그럼 다음에 한번 현금으로 한번 뜯어봐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다음에 우리 오동익 기자가 이 중소제약주의 현금 흐름을 한번 뜯어볼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. 빨리빨리. 네. 자, 제가 얘기했던 이 무학, 이것도 ROE가 지금 반기 순이익이니까 이게 전체로 치면 한 500억 잡고 그러면은 ROE가 역시 이제 20%가 넘는
무학. 주가가 예.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. 이것도. 예. 제가 소개한 이후로 거의 이것도 100% 올랐습니다. 아, 자, 진도는 역시 소개한 이후로 100% 올랐는데, 이제서 올해 이제 순이익이, 한 200억 되는 거죠, 이제. 예. 그럼 이제 ROE가, 네, 30%. 네, 이렇게. 어떻습니까? 예, 업황이 끝내준다, 업황. 두 개 다. 업황이 이미 뭐 부산 실적에 지역에, 네, 네, 부산 지역의 소주 시장을 잡았고, 반영되고 있는 것 여기는 같습니다. 모피 시장, 모피 수요가 지금 완전히 사이클을 탔다고 합니다. 큰 호황 사이클을. 예. 예. 이런 것들이 좀 위기 이후로 주가가 빠졌을 때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. 저가 매수의 기회가 네. 될. 어떻습니까, 우리 오정익 기자?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신다면. 예, 뭐 시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.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. 영업이익, 순이익 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. 자, 바로 기자들이 떴다 넘어갑니다.